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토요일에 잠깐 비가 올 때는 또 조금 쌀쌀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 날씨가 풀리는 건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언제 확 변해버릴지 모르는 시점에 와 있다 보니까 오늘의 코인 통해서 지금 대비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부활절 직전 금요일인 성금요일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죠. 엔비디아나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개별 이슈로 급락하면서 다우지수는 1% 넘게 빠졌지만요. 전반적으로는 휴장을 앞두고 다소 거래도 한산했고 뚜렷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움직임이 조금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의 주말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솔라나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볼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저항선 부근에서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85,000달러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따라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단에 있는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지만 새로운 상승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일단은 추세선을 돌파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지 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3에서 6개월 보유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중단기 보유자들의 행보가 시장 전환기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들이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곧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변동성이 나타날지는 아직까지는 섣불리 예측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일단 하락 추세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솔라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솔라나의 가격은 일주일 동안 8%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잠깐 지지선으로 여겨지고 있는 125달러를 이탈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하면서 제자리를 찾은 모습입니다. 다만 이 반등을 두고 지금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다, 아니다, 새로운 랠리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엇갈리는 상황인데 하방으로는 일단 125달러가 잘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150달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90에서 200달러가 저항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저항선을 돌파하려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강한 상승이 동반돼야 된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솔라나를 향한 고래들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래들이 현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본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선이 어디인지 저항선이 어디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그래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86,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온 모습이죠. 85,000달러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흐름을 끊어내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0.43% 상승하면서 1,617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달러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2,000달러를 부근으로 어떤 움직임 보여지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도 그래도 조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상승하면서 현재는 2.11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2.2달러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는지를 체크하는 게 XRP를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 코인들의 시세는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그냥 그 자리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답답하다,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때 대비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지 꼼꼼하게 짚어보시면서 향후의 대응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을 얻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고요. 그 사이에 스캔해서 입장을 하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에 관련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용호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을 드리며 표용호 이사입니다.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완연한 봄이죠. 이제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얼어있는 계좌에 붉은색 수익이라는 봄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저번 주 한 주는 좀 조용했죠? 그죠? 이제 트럼프와 파월이 근데 또 한바탕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월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함부로 금리를 손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예,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와 실업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금리로 물가와 실업률을 둘 다 잡을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고 그런 스탠스를 이제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우리 이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요. 파월은 항상 결정이 느리다. 이렇게 또 뒤에서 또 이상한 소리 또 했죠. 이상한 소리였나요? 예, 또 경제 분석이 항상 또 엉망진창이고 틀리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파월이 이제 생각보다 빨리 잘릴 수 있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파월의 금리로 정치를 한다까지 현재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파월의 자리는 실적으로 함부로 잘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해임이 되는데, 하지만 트럼프는 또 무슨 일을 또 할지 모르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정치적인 이유와 미국의 빚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 드렸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문제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봐야지만 앞으로의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관세에 관련된 노이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빨리 일단락이 돼야지만 시장이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의 코인에서 꼭 한번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세와 관련된 얘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언제쯤 이게 전쟁이 지금 끝날 수가 있을까요? 끝나긴 하는 걸까요? 아마 조만간에 끝나지 싶습니다. 그래요? 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이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계속 높이고 있죠.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걱정이 좀 커지는 가운데 관세가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맞다고 한 거 아니었나요? 예, 조금은 흘러가고 있지만은 미국 대통령은 힘은 있지만은 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지만은 무슨 자신감으로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관세 정책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지, 예, 또 내놓은 관세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면 시장을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뜻대로 가져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무리해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이제 그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ost beautiful word. 그래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뭘까요? 뭐라고 글쎄요. 생각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 사랑, 그쵸. 믿음, 소망, 행복이죠. 근데 트럼프는
관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가요?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얘기를 관세가 세상에서 이야.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창의적인 시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협상용인가 실질적으로 전략적인 혼란을 일부러 만드는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지금 실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적으로 관세 정책을 내놨지만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 실적으로는 관세만 이렇게 매깁니다 했을 때 관세에 대한 목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뭔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아시아죠, 그죠? 한국, 일본, 중국 등들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라고 물어보는데 미국은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원하는 게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해줘야 이게 협상이 될 텐데요. 그렇죠. 그것은 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 트럼프는 각국에 일단 너희들이 뭘 줄 수 있는지부터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가 먼저 제시해봐라. 그렇죠. 되게 애매하죠, 그죠? 네. 자, 그림에 보시면 자 한국은 갓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일본과 중국들이 뭔가를 가져오고 있는데, 네. 자 니네들이 뭘 줄지부터 한번 얘기해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마치 애인들 사이에 생일 기념일인데, 그죠? 자, 선물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네. 뭐가 갖고 싶냐 했는데. 네가 나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목록부터 가져와. 알아서 센스 있게 좀 해봐라는 건가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답변일 텐데요. 너무 답답하죠, 그죠? 화가 나는 일이지 싶은데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 했을 때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절차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전부 다 무시가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적으로 이걸 발표하기 3시간 전에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됐던 겁니다. 네. 예, 뭔가 정해지지 않고 급하게 급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실적으로 미 무역 대표 USTRA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 재무장관과 같이 로버트 라이트 하우저 이 사람 이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의 경제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예,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네. 이 사람들이 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라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공고를 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트럼프가 전부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무시하고. 그러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발표를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명확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또 미국도 어떤 뭘 해야 되겠다고 실적으로 계획도 없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계획이 없으면 방향이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명확성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관세가 서명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충격을 지금 받고 있죠. 오히려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시장만 지금 혼란스러워지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측 불가의 정책이 되어버린 건 되렸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1기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딱딱 명확하게 정해졌어요. 근데 이번 관세는 전혀 아무것도 없죠.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시장의 폭이 더 커지죠, 낙폭이.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불안한 감을 계속적으로 표출해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명확한 협상 기준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 자, 어느 나라든 관세 면제 혹은 완화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가 없어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본이 사전 협상을 했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겠다. 일본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어때요? 나쁘지 않죠? 좋죠. 예,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관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불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니 일본도 저렇게 먼저 했는데 네. 봐줄 줄 알았는데 안 봐주네. 네. 라니 우리도 그러면 일본이랑 저렇게 친한 애들도 안 해주는데 우리는 더 하겠네라는 맞아요.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크게 낙폭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중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려주면 우리가 해줄게. 네 원하는 게 뭐야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있습니까? 조용히 해.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고 아니 있죠, 이게 그죠? 무슨 일인가요? 독불 장군인가요?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조건이 불투명해 버리니까 네. 협상의 기준도 안 되고 부재가 돼 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신뢰를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관세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본인의 인지도도 높이고 미국을 내가 그렇죠. 이렇게 이끌 수 있을 만한 인물이다라는 걸 맞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반대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점점 흘러나오고 있죠. 오히려 본인이 약간 스스로를 옥죄는 게 되는 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세를 올리는데요. 같은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면 만약에 100달러라고 봅시다. 네. 근데 중국에서 만들면 10달러라고 봐요. 10분의 1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10분의 1이 관세 정책으로 들어왔을 때 음. 200%로 붙이면 몇 프로겠습니까? 그러면은 200달러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10달러에서 200% 붙이니까 300달러가 되겠죠. 그죠? 제가 30, 방송에서는 30 두뇌 달러가 회전이 잘 안 되겠죠? 되더라고요. 30달러가 됩니다. 예, 결국은 중국이 생산하는 가격의 3배가 되지만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가격보다는 훨씬 싸요. 그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죠. 그죠? 근데 내수 시장이 내수 시장으로 미국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생을 할 수 있는 몇 국가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국가를 미국이 관세로 이긴다? 조금 말도 안 문제가 되는 있죠. 일이다 조금 이렇게 문제가 말씀을 있죠. 하시는 것 그래서 같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조금 불리하다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단순 무역 이슈가 아닙니다. 이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것도 좀 있어요. 패키지 협상이라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넘어서 네. 실질적으로 방위비죠, 그죠? 그쵸. 이게 관세하고 관련이 있나요? 방위비요. 예. 글쎄요, 방위비 자체가 관세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LNG 수입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뭔가 그럼- 방산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네. 방위비는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치적인 대가까지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음. 그죠? 전혀 다른 부분이죠. 네. 예,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자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협박용이 아닌가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원 패키지라는 이름 아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부담을 한꺼번에 각 나라에서 요구 중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그 수장들도 지금 미국에 가서 방위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호. 예, 저 트럼프는 무조건 달라 그럴 거고,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다 뺏기죠, 그죠? 맞아요. 예, 좀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협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말만 들어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개개인도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니까 얼마나 지금 골치가 아플까요?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패키지 딜, 방위비, LNG, 무역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외교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외교가 또 부재 중에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조금 좀 불안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상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지금 네.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관세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조됐어요. 예, 급조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내 물가 상승 및 국민에 대한 부담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 3개월, 한 분기죠, 그죠? 네. 분기, 4분기로 나눴을 때 한 분기 이상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 그리고 소비자 부담 급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빨리 효과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도 이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도 뜨고 있고 귀도 열려 그렇죠. 있으니까 보고 듣는 게 있겠죠. 그렇죠. 벌써 지금 미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예,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실적으로 트럼프가 이러다 보니까 90일간 유예를 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부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협상이라고 봅니다. 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90일일까요? 본인이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금리 인하라고 네. 또 분명히 얘기를 한번 했었죠. 네. 5, 6, 7월 요 사이에는 금리를 한번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6월이 아마 가장 좀 뭐랄까 강한 좀 이렇게 스탠스가 있는 곳이다, 네. 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맞아요. 예, 이런 부분은 트럼프가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근데 실적으로 금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준 허가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서는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제 대응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시장 불안에도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시장은 또 실망을 했죠, 그죠? 예, 계속 실망에 실망, 불안에 불안, 네. 예, 계속적으로 막말로 우리 개인 투자자 뒤통수를 계속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은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져서 맞습니다. 다 떠나는 거 아닌가 예. 좀 걱정스러워요. 맞습니다. 근데 반면 연준 안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내부에서. 아무래도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 내부도 관세에 대한 정책 이런 인식이 실적으로 엇갈리고 있고 자기네들끼리도 도대체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금리는 하락을 내릴 것인데 이제 시기를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지표를 제가 잘 봐라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특히나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봐야 되겠죠. 코인이라든가 네. 예, 투자 시장의 대응 전략을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실적으로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리스크로 네.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리스크 회피 심리가 실적으로 강한 경우에 변동성이 코인 시장의 자금 유입으로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뿐 아니라 투자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됐어요. 얼어붙죠, 그죠? 예, 그런데 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주도 코인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럴 아셨죠? 때는 확실히 좀 굵직굵직한 코인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대비에 대한 회복 속도가 빠를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서 글로벌 유동성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자산군이기도 합니다. 네. 그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수 타이밍보다는 네. 자산 비중 조절과 오.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될 초점을 오.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그래도 강세장이 나올 걸 대비해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놔야 되는 시기군요. 맞습니다. 근데 실적 거래량 기반으로 검증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시고 네. 단기 급등하는 테마에 대한 부분을 경계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저번 주에 아르고라든가 네. UX 링크라는 코인을 추천했었는데 수익을 많이 봤어요. 오. 그런데 전부 다 청산을 하고 기다리려 했는데 중간에 또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그렇게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은 바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네. 예, 그러면서 앞으로 돈을 벌면 우리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이 아닌 이제 메이저 코인으로 네.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 추경이죠. 네.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달라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과 국제 자금의 흐름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좋죠. 그죠? 그렇죠. 그죠? 자,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갈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의 흐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코인 유동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실적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회복보다는 회복 국면, 그리고 전환식 코인 시장의 시장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일부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한국 증시 및 코인 거래소에 대한 저평가도 실적으로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금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우리 시장은 올해는 나쁘지 오.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긍정적인 얘기를 주셨습니다. 올해 나쁘지 않게 전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표용호 전문가님과 월요일 오늘의 코인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